네, 일부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재향군인 상조회 투쟁부장님이시고요. 최윤구 투쟁부장님 모시고 그 투쟁 과정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투쟁하시기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현장에 나가면 네, 또 인상이 그 편하시고.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또 이렇게 웃고 다니다가 네. 현장 가면 또 달라지시네요. 신나게 투쟁력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투쟁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다른 직업에서?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장래 지도사인 네,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기로는 보람상조. 그렇죠. 예, 예. 대표적으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직업으로 네네. 이렇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장래 지도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장래 지도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대해서 관원도 상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보통 이제 혼례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웨딩 플래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서 네. 보통 웨딩 플래너한테 이제 어떤 혼례라는 결혼이라는 부분을 맡기게 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글쎄, 것처럼 예. 이제 상례에 대한 부분, 장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또 네. 동네에 보면 이제 장의사라든가 장의사라는 예.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예. 굉장히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이제 좀 그 3D 업종 그리고 네. 누구도 안 하려고 하던 그렇죠. 그런 업종들이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이제 대학교에도 학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전문화적인 부분들로 많이 변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예전에는 집안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네. 많이들 하셨고 또 이제 그렇죠. 그런 집안 어른들이 이제 점차 이제 핵가족화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없어지죠. 물려오는 게 그렇죠. 좀 끊어진 느낌이 예, 들죠. 그래서 많이 없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보통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큰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가족분들 중에서나 누가 이제 임종을 하셔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황 없으시고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멍하죠. 예, 그래서 장례 지도사는 이제 첫날에 나가서 이제 고인분이 이제 자택에서 돌아가시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장례식장 유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데부터 선정부터 시작해서 네. 첫날에 이제 조문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드리고 둘째 날 이제 저희가 직접 입관이라고 하죠. 네. 고인분을 옷을 수의를 입혀드려서 관에다 모셔드리는 입관 과정, 염회 과정과 입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3일 날에는 이제 같이 장지까지 동행을 해서 마무리 끝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저희들끼리는 장례 지도사가 아니라 의전 팀장 이제 이렇게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의전을 한다고 해서 네, 의전 네. 팀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격식 차리고 있고 좀 우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문화는 특히.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이 일을 처음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네. 이제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이제 입관하는 과정을 염습과 입관하는 과정을 이제 참관하게 됐는데 네. 그 참관을 하면서 유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가족 슬프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명감으로 네. 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네. 가족분들한테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게끔 네. 해드리기 위해서 뭐 평소 때는 또 당당한 모습 또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다가 또 유가족들이 힘들어하실 때는 또 같이 맞춰서 또 같이 슬픔도 같이 나눠드리고 또 같이 울어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장례식장에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 상조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의 장례식을 최근에 처음 가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선입견이 들어서 그런지 네네. 너무 좀 정이 없다. 음, 가족 간에는 왜 좀 뭘 갖다 달라고 하면 싫은 표정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가 갖다 먹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정이 있는데 네.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직업이구나 정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이 일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드세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고. 감정이 그렇죠. 남겨지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의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이지만 장래 부분은 이제 안 좋은 또 네. 집안의 큰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드리고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는 어떤 그런 사명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윤구 부장님께서 네. 하시게 된 계기는 그 입관을 통해서 그런 감정이 느껴지셔서 네.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저도 저렇게 좀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굉장히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참관하는 그렇죠. 그냥 지켜만 보는 것들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런 이제 가족 유족과 같이 이제 흘리는 걸 보면서 나도 그 하셨던 그때 당시 이제 장례 지도사고 있던 팀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너무 안 좋게 뭐 장의사다, 뭐 염사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네. 이제 많이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보람된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유가족이 정말 3일 동안 모든 장례가 끝나고 네. 정말 두 손 꼭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아. 할 때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이라든가 보람을 정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듯한. 그렇죠. 그런- 나중에 정말 뭐 그 명절 때라든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전화 주신다거나 또 문자도 주시는 분들 또 추석이나 명절 때 내 부모 모셨던 분들이라고 네. 정말 집 주소 물어보고 선물도 보내주신 분도 어.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이 그럴 많이 때 정말 뿌듯하시고 그럼요. 그런 예 그러면 집에서도 좀 당당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직업에 부분들 대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저 같은 선입견을 만드는 게 언론에서 광고가 최근에 광고를 봤는데 제가 뭐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아. 이 광고 때문에도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예, 뭐 상조 회사에서 네. 이제 그분들은 나오는 분들은 이제 영업사원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상품을 네. 이제 유가족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이제 판매하시는 판매하시는. 그 일반인들한테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설계사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보험 판매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판매를 네. 하시는 건데 네.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보험 설계사 분들도 많은 어떤 실적을 올리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저희 하는 일들은 다르다는 거. 예, 그런데 좀 그쪽으로 비춰지는 게 저희들도 네. 조금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있죠. 상조하면 저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음. 그냥 그렇게 자본주의적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선입견이 생길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람되고 좋은 일을 하시다가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노조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네, 네. 생긴 것일 텐데 네.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13년에 이제 2월 달에 네. 새로운 이제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해갖고 오는데 저희 제한군의 상주에는 개인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표이사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수로 변경이 됩니다. 예. 변경을 되다 보니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이제 2년 동안 자기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음이 좀 급하죠. 제일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노동조합 일을 하고 다른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배웠던 부분이지만 이제 제일 많은 성과를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게 정직원인 사람들을 아웃소싱을 내보낸다든가 외주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렇죠. 줄이는- 인건비에서 네, 줄이는 부분들인데
2013년 2월 달에 이제 들어오셔서 5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이제 4월 달부터 시행을 준비해서 시행한 사업이 의전팀장 전국에 정직원으로 의전팀장으로 43명 있는 사람들을 네. 외주업체로 나가라는 그런 아. 부분들로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네. 뭐 나가서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월급도 똑같이 받는다. 그다음에 뭐 일하는 것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네. 이름만 회사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거기 소속만 가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로 진행이 됐던 건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느끼고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는 느끼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돼서 예. 전국에 있는 의전팀장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작년 5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제 기업별 단위 노조인 제한군의 상주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이제 아. 설립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저희 의전 팀장들만 네. 줄을 이뤄서 44명 중에 전국에 44명 중에 41명이 가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41명으로 진행이 됐고 네. 현재는 이제 중간에 어떤 사측의 협박이라든가 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7, 8명 정도가 네. 중간에 이제 탈퇴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조합을 탈퇴하시고. 조합을 탈퇴하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한 31분 정도가 현재 남아서 지금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탈퇴하신 분들은 뭐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복귀 안 하시고 탈퇴한 분들 중에서는 다 지금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집안마다 이제 가정사가 있으니까 네. 근데 투쟁 현장에서 계속 투쟁을 같이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같이 모여서 농성장에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부득이한 이유로 이제 농성장에 마음은 같이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 이제 조금 계시지만 그분들도 복귀는 하지 않으시고 아. 집에서 저희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이제 밴드방이라든가 이런데 응원 메시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73일 정도 예, 저희가 되셨죠? 지금 총파업을 시작해서 노숙농성 예, 총 농성장에서 이제 총파업 시작해서 같이 합숙 진행한 지가 오늘로 딱 73일째 됐습니다. 네, 네. 2달이 좀 지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투쟁을 이 노숙농성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네네.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계기는 첫 번째 계기는 이제 회사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없애라. 예, 없애야 네.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데 네네. 민주노총을 탈퇴를 해야 나머지들이 얘기가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을 피우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기존에 처음에 총파업이 진행됐던 것들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단체 교섭을 시작을 네. 했습니다. 5월 달에 만들어졌지만 저희들도 너무 아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죠. 10월 달부터 이제 단체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 단체 교섭 너무 불성실하게 한 정도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런 노동조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몰랐고 네. 또 노동조합 노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일단 거부 반응. 그렇죠. 예,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도. 문화가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협의의 형조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이 처음에 사측의 입장이었고 저희가 그 가장 큰 뭐 쟁점이라든 게 있을까요? 뭐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저희가 이제 제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고용 안정 시켜달라. 아. 네, 고용 안정 시켜주고 부당 노동 얘기하지 말고 네.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인정해달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이 파업하면 그 사측에서 내세우는 게 괜히 임금 올리려고 저런다 네네. 이런 걸로 이제 현혹시키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고용 안정, 네네. 아웃소싱한 것에 대한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숙농성을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신생노조여서 네. 일단은 민주노총 쪽에서도 좀 단계별로 파업을 시작하자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조합원들
이 네. 워낙 의지가 강했고 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의전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녹본동에 있는 민주노총 서울 본부 내에 네. 대강당에서 정말 아.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아. 예, 거기서 73일 동안 지금 현재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투쟁은 네.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3월 21일 제 기억이 맞다면 21일부터 처음에는 이제 부회장님이 1인 시위 이제 네. 저희 회사 제양군의 상주회가 있는 게 뚝섬역에 개풍빌딩이라는 곳에 본사가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조합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집회라는 것들을 처음에는 피켓팅 집회를 좀 예. 진행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식 집회 형식으로 조합원들끼리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투쟁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불법 대체 인력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항의적으로 이제 각 장례식장 병원에 가서 네, 불법 네.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들로 항의 방문도 진행을 하고 아. 또 그 지금 현재는 각 장례식장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네. 저희 제양군의 상주회가 파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네. 장례식장에서 제양군의 상주회 행사 부분을 조금 자제해달라 라는 부분으로 협약이죠.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맺으면서 장례식장 앞에서도 그런 이제 알리기 위한 집회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 회사가 있는 그 앞에서 네네. 노숙이나 이런 걸 하시면 조금 더 압박이 될 텐데 민주노총 건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완전히 이제 노숙 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네. 거기서 하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제양군의 상주에 이제 상주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본사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다른 일반 업체나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이제 본사가 이루어진 곳이 딱 한 군데에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의전 팀장들이 나가서 일하는 데는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과 병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 된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불법적인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서울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72군데의 장례식장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본사에서는 완전히 정말 묵묵부답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숙투쟁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는 지금 사장 대표이사가 지금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거기 앞에서 2명이서 지금 계속 노숙투쟁을 같이 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장례식장에서 불법 대체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그러니까 진행. 거점만 민주노총에 그렇죠. 잡고 있고 네. 여기저기 이제 빨리 투입하기 좋게 그렇죠. 예.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민주노총에서 네, 가 도움을 주고 그런 계시고요. 방식으로 하고 네, 네. 계시군요. 네, 대충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네,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내 안에 그대 서영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영우 부장님,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전에는 혹시 뭘 하셨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한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그 전에 이제 계셨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일을 이제 남이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담을 삼아서 인생의 바닥을 찍으신 분들이 좀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셨던 분 또 멀쩡한 직장 다니시다가 또 IMF 겪으시면서 뭐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셔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이제 금전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일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는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종을 잃었지만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학과도 생겨나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령대는 정말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패기와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경험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일은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다. 아, 정년이 없다. 정년이 없다. 예,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양하실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학과는 뭐 대학 몇 군데가 지금 수도권에는 뭐 명지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쪽에서는 학과는 아니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동남보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전 쪽에 보면 뭐 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몇 아. 군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매년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들 모르시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예. 아마 학부 자체가 장래 예식학부 이렇게 해서 많이들 아, 학부도 아마 그렇구나. 학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뭐 대학 나온 사람과 네네. 그냥 이 회사 들어와서 공부한 그 주먹구구식의 분들과 네네. 그 차별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내부에서의 트러블이라든지 회사 측에서의 대우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어떤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부분들은 네. 특별하게 지금 저희 이제 장래 지도자라는 이쪽 업계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막 우대하거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직, 다만 네. 이제 이 일이 어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기능적인 부분, 감정 서비스 쪽이다 보니까 네네. 학과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 어떤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막 어떤 일을 장례를 진행하는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실무적인 부분들은 최하 한 1년 정도는 다시 배워야 되지 않나.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론적과 실습을 하지만 네.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고인을 모시는 이 연매 과정과 입관의 과정은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마네킹을 갖고 배웠지만 이제 그 마네킹을 갖고 하는 것과 정말 고인을 모셔서 정중하게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손길 하나 그다음에 모시는 자세 하나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몸에 익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차별이라기보다 어차피 대학을 나오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학원에서 배워서 나오더라도 아. 현장에서 선배들한테 또 정말 힘들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보면 고용 안정의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 체계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착착착착 학과도 생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것만큼 고용 안정도 굉장히 그렇게 됐으면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데 현재 단체 교섭 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작년 10월 달에 이제 1차 단체 교섭 및 이제 처음에 이제 노사 상견례 자리가 10월 21일 날 이제 진행이 됐고 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9차까지는 기업별 단위 노조로 단체 교섭을 진행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부터 9차까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누가 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없었고 네. 맨날 이제 단체 교섭 자리에 들어가면 뭐 어떤 안을 갖고 교섭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아. 노사 협의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뭐 들어줄 수 없다. 회사의 사측의 입장만 계속 열거를 하고 네, 이제 네.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노조 탄압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이셨죠. 네. 저희 이제 위원장님을 나름 사찰을 진행을 해서 부당해고를 이제 같이 엮어서 안 좋은 징계위원회를 것만 배웠군요. 이런 다치겠어.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9차까지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이런 이제 정말 너무 불성실하게 하는 사측을 네, 네, 네. 압박하고 또 단협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회를 열어서 3월 이제 21일이죠. 그때 이제 상위 단체 민주노총 서울 일반 노조 쪽으로 네.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는 10차부터 14차까지 단체 교섭이 진행되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 교섭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는 교섭 안들로 봤을 때는 한 95%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측에서는 95%가 됐음에도 나머지 5%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네, 네, 네. 이제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고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들은 분명히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고 네. 행복 고민 그러니까 들어줄게 하자라고 했다가 뭐 위에서 결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제 뭐 또 저희 제한군의 상조에는 이제 그 위에 제한군이라는 네. 거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이제 뭐 회장님께서 불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굉장히 아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약 올리듯이 그렇죠. 예. 정말 행복 고민을 적시적소에 이제 정말 많이 사측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고 네. 또 그러면서도 좀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측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와서 조합원들이 또 그거에 분노해서 또 잘 뭉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그럴 수도 생각됩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민주노총이 계속 가입돼 있으면 만약에 100% 교섭이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가 추진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한군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 보수 최대 보수 그렇죠,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민주노총은 최대의 진보 단체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제한군에 내에서 민주노총을 가입을 해. 또 가입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저희가 기업을 다닌 노조를 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못했던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변했네. 그렇죠. 변했고 민주노총은 강력해졌네. 빠져야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군에서는 빨갱이로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죠. 네. 대놓고 얘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 뭐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노조분들을 아까 제가 질문을 잠깐 놓쳤는데 노조분들 중에 설계사분들도 포함되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현장 활동하시는 분들만? 현장 활동 현재로서는 전국에 있는 의전팀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네, 보통 그 어느 그 상조회사의 그 어떤 이제 설계사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만큼의 실적에 대한 부분만 가져가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규직 사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한군의 상주회로 봤을 때는 정규직 사원이 한 80여 명 정도. 거기에 이제 의전 팀장이 전국에 이제 한 44명. 거기서 이제 노조가 이제 지금 한 30명 정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만 같을 뿐이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보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제 노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서로에 대한 이제 장례 지도자 의전 팀장들도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3일에 한번 이제 발인일 끝나고 들어왔을 때 잠깐 본다든가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회사 끼리도 그 직원끼리도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료의식이나 뭐 그런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정말 이번에 노동조합 일을 하면서 동지가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지금 70여일 가까이 오시면서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지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 해결하시고 있고 또 가장 그 중에서도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계 부분은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2달 넘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조합원 동지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떤 생계만을 연연을 하면 정말 파업 끝내고 촉파업 끝내고 들어가서 사측에 굴복해서 자본에 굴복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 이제 그 사명감 또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장례 지도사리고 의전 팀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평생 다닐 회사라고 대부분 네, 생각합니다. 네. 내가 몇 개월 고생해서 네. 앞으로 뭐 짧게는 10년, 20년씩 내가 근무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당장 몇 개월 힘든 부분들은 서로 힘들지만 조금씩 감수하자 이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보면 사측과도 동료의식을 같이 느끼고 싶은 그렇죠. 그런 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그렇죠. 예. 저희가 무조건 싸우자고 예, 하는 줄 알고.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았지만 회사에서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하는 줄 알고 네. 예, 막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회사 발전에 또 노사가 같이 상생해서 그럼요. 예,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정말 몰라주더라고요. 네. 사측만 있는 회사가 어디 있고 노조만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같이 맞습니다. 공존해야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음. 노숙농성에서 현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뭐 식사 조달이라든지 뭐 의견이 서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일단은 뭐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은 네.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행 왔다 또 캠핑 왔다라고 생각하면 네.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쓰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아마 다른 조합원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는 농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말들, 네. 행동들이 지금 이제 서로 민감한 시기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서로 오해하고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도 또 집행부 지도부도 그런 부분들을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또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람 대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고 대인관계. 예. 예. 투쟁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또 병원 앞에서 병원이라는 데가 사람을 살리는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또 네. 안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앞에서 정말 아픔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 앞에서 저희들은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갈등이 예, 생기시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머뭇거렸고 예, 주저했던 부분들 또 조합원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이것만은 못할 것 같아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서 이제 73일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병원 측과 뭔가 어떤 이렇게 싸움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제 감정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행인이라든가 또 병원에 장례식장에 계시는 유가족 다른 유가족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네. 최대한 좀 설명해 드리고 심려 끼쳐드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 노조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뭐 빈곤 계층들이 투쟁을 할 때는 네네. 항상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냐 예.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결국에 함께 살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는 거 그런 걸 알려내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분들은 저렇게 집회하고 있으면 쟤네들 또 뭘 달라고 네. 또 저렇게 맞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선으로 많이들 봤는데 네.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전단지 하나 또 소식지 하나 나눠주는 거 별 이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거를 받아주고 읽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네.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말 배워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모든 것들이 어떤 집회라든가 투쟁하는 부분들이 내 주머니 속 내 뱃속 채우자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또 노동자의 어떤 권리라든가 또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아유, 당연히. 다 높아져야 되는데 문화 인식 자체가 워낙 지금은 바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상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있으면 기업인들 좋겠습니다. 위주로만 맞습니다. 네. 네.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예, 노사 예. 협상을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노조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것 교육자들을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뭐 저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쭉 거쳐왔지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과목 중에 정치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네, 네. 뭐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라도 좀 그렇죠. 배웠으면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들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배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아쉽죠. 없으니까 정말 이제 나중에 자기가 닥쳐야 지금은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걸 배우면 지금까지는 빨갱이 사상이다 이렇게 잡혀갈까봐 막 이런 예. 아주 좀 저질 문화죠 그런 쪽에서는. 네, 그 생계 문제보다는 생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투쟁하면서의 감정의 변화들, 네네. 변화와 생활이 변함으로써의 이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부분들 네네. 이런 것도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도 여러 감정들이 참 많이 교차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노조분들과 모든 분들을 힘내시라고 네네. 최용국 부장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특히 그 삼촌 팬들이 힘을 더 내실 것 같은데요. 소녀시대의 노래 힘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많이 힘을 좀 내셨으면 더 이제 막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맞습니다.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투쟁 승리하셔야죠. 승리해야죠. 네, 승리하고 들어갈 겁니다. 승리라고 하면 어떤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것을 승리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뭐 노동조합이 어떤 임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달라, 뭐 저희가 원하는 걸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정말 회사를 위해서 또 정말 평생에 회원들이 겪는 몇 번의 일을 저희가 이제 대변해서 회사의 얼굴들이거든요. 정말 마음 편히 앞으로도 쭉 일할 수 있게 어떤 고용 안정 부분들만 해주시고 단체 교섭 자리에서만 좀 성실하게 정말 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마음. 지금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같이 해서 정말 좋은 회사 상조회 하면 정말 제한군의 상조회가 최고다. 그 회사가 정말 좋더라. 이런 말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네. 회사에서도 마음을 좀 사측에서도 바꿔주시고 저희들도 고용 안정 부분이 보장이 되고 어떤 부당 징계라든가 이런 분들만 노조 만들었다고 부당 징계하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회사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해서 못 다니니까 그렇죠. 어떤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해준다고 하면 네. 저희는 정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심리적인 또, 것로나 그런 장치만 네.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본보기가 대형 기업인 삼성이 안 좋은 본보기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말로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지. 회 죽이고 싶은 가족인데 맞습니다. 그 대기업 쪽에서 좀 잘 해주면 그런 게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서로 양보하다 보면 타협점이 있을 텐데 서로 너무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건 경영권이고 뭐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징계도 마찬가지고 네. 경영권을 노조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워낙 보수 단체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이제 오픈 마인드로 가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에서 같이 네. 하자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뺏기는 게 그냥-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그냥 까 예. 관계 그 너네들은 말만 들어라 그런 맞습니다. 착취인 아,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오늘 이후에 활동 계획은 어떻게?
펼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투쟁 계속 총파업으로 해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고 네. 지금 서울에 72군데의 병원과 장례식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 지도사, 의전 팀장들의 사업장인 부분이 거고 거기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사측에서 수도권에 이제 제일 많은 장례 행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 데서도 가서 장례를 할 수 없게끔 병원들과 장례식장의 협조를 받아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알릴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면 회사도 다급하면 그렇죠. 저희 교섭 자리에 나와서 그렇죠.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언론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네네. 진행을 할 거고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민주노총에 그 가입됐다는 연유로 회사에서는 이제 미행과 사찰을 좀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이제 환노위라든가 정무위 이게 제안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국회의원의 정무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쪽하고 해서 같이 기자회견도 열고 그런 방향으로 투쟁 방향을 지금 현재로서는 잡고 있습니다. 네. 정권이 사찰을 하니까 이제 별 기업이다 사찰을 하고 사찰이 당연시 되는 희한한 구조가 생겨버렸네요. 그렇게 계획되신 대로 우리 노조분들도 잘 단결해서 네네. 조금만 더 진짜 힘을 내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먼저 나눈 그 대본에 네네. 앞으로 계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써주셨는데 네네. 제가 딱 봤을 때는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그 사측이나 네네. 또 노조분들 같이 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단 사측에 먼저 좀 하고 싶은 말은 네. 정말 회사를 망하게 하고 또 회사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회사의 발전 앞으로의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애사심을 계속 갖고 정말 제가 또 저희 조합원 모두가 평생의 직장이라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교섭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조합원분들한테 저희 동지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시집 3일 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들이 신생 노조로서 제가 봐도 정말 뿌듯하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마음들 정말 우리 동지로서 항상 옆에서 손 잡아주고 위해주는 그 마음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의 마음들 잊지 말고 끝나는 그날 정말 축배 들면서 저도 소주 한 잔 먹는 것가 어떻게 보면 지금 투쟁의 마지막에 대한 꿈이거든요. 네. 그런 꿈 소박하지만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정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조회사에 보면 네. 전국에 300개의 상조회사들이 있는데 많구나. 예, 많이 있는데 네. 정규직 사원들로 이루어진 상조회사가 두 손가락, 세 손가락도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저희 이제 제한군인의 상조회였는데 네. 정말 다른 상조들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 정기적으로 있었던 만큼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라든가 정말 내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원들을 모시고 있는데 네. 저희가 상조회사 많은 상조회사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총파업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한 발자국 발걸음이 돼서 다른 회사들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대형 또 회사들도 정말 정규직으로 돌아가고 개인 네. 사업자나 어떤 아웃소싱이 아니라 전차 돌아가는 어떤 한 획을 긋는 네. 부분들로 좀 정말 열심히 해서 진행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을 이루려면 우리 최윤구 투쟁부장부터 우선 마음가짐 단단히 굳건히 하시고 네.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하고 우리 애청자분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론의 난